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정 그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정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언론에 새서 그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예.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통해서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2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2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들어왔다.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네. 하고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예.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네.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이슈였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예.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예.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예. 잠시가 1, 20초인지 예.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예,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예,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 해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예.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영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을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안철수 그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박시영 대표 왜 그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속성을 일단 시스템 당내 문화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철수 사당화가 돼 있죠, 사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라인이나 당의 선대위 조직은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사람들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체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계속 호남 의원들하고 안철수 직계들하고 겉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박지원 상임 공대 겉돌았습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겉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예, 그러면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쇄적인 당문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져요. 예. 자, 당이 해체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 일단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끝났다. 이미 이미 벨 쳤다가 뭐지? 벨 쳤다? 별 쳤다? 종 쳤다? 종 쳤다. 종 쳤다? 별 쳤다라 그러시니까. 이미 종 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잠깐 고 가기 전에 고 가기 전에 꼼꼼하신데 오늘? 왜 국민의당이 이제 오합지졸 요합지졸들로 이제 구성됐다 그랬다. 국민의당이 제일 친한 사람 있잖아, 문병호. 이제 거기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선대본부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만 있고 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통 몇십 년 동안 어쨌든 그 사원 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념적이든 간에 경력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다 배제돼지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 뭐 명함이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이념인간들. 그래서 이념적인 가치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네, 뭐 100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검사 출신인데 민주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했다든지 검사 경력이 있으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천 후보자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철수에게 잘 보일까, 그다음 어떻게 공을 세울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내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또 민주당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필터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용어도 그냥 휘황찬란히 날아다니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국민의당 끝났다. 사고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저도 뭐 그 대형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이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상은 우리 꼴찌. 다 알고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무너졌고. 근데 박시영도 여론조사 아닌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국민의당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뭘 바뀌었냐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입장을 선회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걔 박살인데. 네, 일단은 정부 여당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철수 쪽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반대로 호남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호남의 당 지지도가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도저도 중심이 없는 상황에 이 공백 상태가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밑바닥에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초단체장들, 광의원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변수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통합하자. 이런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국민의당이 기사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60, 70% 이상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통합의 요구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탈당했고 개인 입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수순으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박지원, 전북의 정동영, 뭐 광주의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먹겠다. 뭔가 선전하겠다. 이게 마지막 배수진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졌고 그렇게 막 희망이 어깨 하지 없다. 말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봐. 나가는 족족 떨어진다. 그냥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촉수가 2개 있던 게 선거 때 되면 200개 된다고. 기초단체장들이 제일 위험해요. 광역의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기초의원들은 저절로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광주, 호남, 전북,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냅니다.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내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먹어요? 지금 거기서 여당이거든. 오히려 광역단체장은 어려워도 기초단체장 한둘은 건질 수도 있죠. 군단이 이런 데들이 그런데 있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한두 기초단체장 한두 개 갖고 당이 유지가 돼요? 기초의원, 강력의원 지금 한두 명씩 탈당하잖아요. 이거 저는 뚝이 터졌다고 봐요. 뚝이 터진 거죠. 엑소도스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문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용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잠시가 20초인지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근데 검찰 압수수색 해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정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정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2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2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보냈다. 들어왔다.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네. 하고 연락 안 했다는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에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예.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네.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이슈였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예.